오늘도 방송 녹화하러 이제 방송 녹화하는 날인데 아마도 장 끝날 때쯤에는 복귀를 할 겁니다. 왜냐면 나 혼자 찍는 프로라서. 지난번에 이게 한 달에 한 번 촬영하는 건데 지난달에도 빨리 왔는데 3시 20분이더라고요. 장 마감 때는 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중에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보실까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양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나? 급락이에요, 이 정도면. 거래소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고? 특히 코스피는 어저께 연고점을 돌파했죠. 코스피 지수 어저께 코스닥 지수 어저께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 이렇게 딱 조정 구간 나오고,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는 1일 천하로 끝나고 지금 3일째 약세. 어제는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뭐 하루 급락, 하루 급등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요일날 스페셜 방송할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이 너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저 PBR 관련 정책을 성공시켜서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우리도 저 PBR 정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 재무만 똑같이 베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희동님과 곰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저 PBR 정책을 추진한 것은 그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특혜냐면 투자자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쓰는 기업들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그런 거죠. 너희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우리가 너네 회사 주식을 사줄게, 이런 펀드를 만들어 줄게, 이런 식의 정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야 일단 저 PBR주들 무조건 사, 끝 이래버리니까 이건 시장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뭔가 의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정부에서 또는 이제 이런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 PBR 정책을 노리고 추정 펀드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쭉 이제 매수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저 PBR주들, 저평가 가치주들이 쭉 올라가죠. 그런 거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때리죠. 단타로 갖다 때리지. 왜냐면 얘네가 펀더멘털이 좋아서 올라온, 펀더멘털이 늘어나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가치주니까 뭐 기업적인 무슨 어떤 측면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이 주식 자체가 희소성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니까 걷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건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주가 조작이에요. 저평가 가치주라는 게 그 주식 시장에서의 특징상 걔가 저평가로 남아있는 건데, 걔를 의도적으로 펀드 만들어서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건 주가 조작이죠. 그 펀드는 그 쏟아붓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종목들이 왜 이 주가밖에 안 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야 얘네 회사 가치가 뛰어난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여?
매수!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주가 조작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외국인들은 저 PBR 좀 올라온 거 다 갖다 때려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지수를 끌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 때리면 지수 자체가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매도할 수 있는 것을 매도해주고, 이제 새롭게 매수할 종목들을 노려보고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오늘도 우리는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수익 실현을 했고, 아쉬운 거는 모급방에 몇 종목 더 수익 실현 나갈 종목이 있었는데 걔들이 못 나갔어요. 못 나가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고, 이후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죠. 하락을 한다면 반드시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런 반등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노려주면 됩니다. 사실 오늘 이렌시스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또 한번 수익 실현해도 돼요. 왜냐면 이렌시스는 우리의 원기옥 종목이기 때문에, 모으고 모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도 어느 정도 있고, 추가 매수했던 것을 팔았고 이제 기본 물량을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저는 안 팔았어요. 매도 사인 안 냈어. 왜냐면 신고가 놀입니다. 지금 이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엔젤 로보틱스가 좋은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 LG그룹에서 로봇주들이 투자할 때 엔젤 로보틱스는 버리는 패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왜냐면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웨어러블 로봇,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니까 엔젤 로보틱스도 갑자기 인기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거야.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제 흥행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 상장하니까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회원분들 신규로 로봇주들을 조금 더 타봤는데, 우리는 이 이렌시스 같은 건 주력주가 됐죠. 왜냐면 계속 사고 팔았고, 최근에도 계속 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력주가 됐는데, 처음부터 주력주라고 생각하고 담은 게 아니죠. 우리가 1월 달부터 매매를 하면서 검증을 거치고 계속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서 그 수익을 기반으로 얘는 이제 길게 가져가도 되겠다 하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가 된 거고,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주력으로 어떻게 왕창 사자 이런 종목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측면은 단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그렇게 우리는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오늘도 접근한 로봇주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다음 주 전에 상승 흐름 나오면은 팔고 나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 때문이에요. 웨어러블 로봇주들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는 이제 크게 감속기랑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요, 올라갈 때는 사와야 먹을 수가 없어요. 상승하는 날은. 그 전에 사놔야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물려 있어야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물려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물려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상승해서 수익 실현하는 거지, 오늘 아침에 딱 샀는데 걔가 갑자기 1시간 뒤에 쭉 올라가면서 수익 나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평소에 가격을 관리한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역시 오늘 우리가 수익 실현한 우진엔텍과 같은 시스템이 되겠죠.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매수했던 그 가격대로 오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주 훌륭하죠. 오늘 몇 프로까지 갔어요? 17%까지 상승했어.
어저께 고급방은 이거 25,000원에 샀어요. 평균 단가 25,000원. 그리고 제가 무료방에 드렸었던 가격이 한 25,000원, 한 300원, 400원 될 겁니다. 그죠? 고급방이랑 이제 무료방이랑 차이가 좀 있는 게, 고급방에 먼저 들어갔고, 제가 이제 무료방에도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거래량이 점점 완성이 돼가는 걸 보고 무료방 회원분들과 같이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장 끝날 때쯤에 이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한 게 아니고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종가가 25,200원에 딱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살 수 있었잖아. 느낌 온 사람 모두가 매수할 수 있었던 우진혜택이었습니다. 얘를 제가 왜 샀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일요일에도 해드렸던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도체 관련주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내렸죠? 다 같이 내렸어요. 다 내리고 있어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왜 내려요? 재료 소멸이야. 오늘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이제 GTC 2024가 개막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미국장 끝나고 시작했으니까 우리장 시작하기 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엔비디아 CEO부터 해서 이제 쭉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던 게, 이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이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새로운 뭔가 기술을 낸 게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예상을 했었던 기술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오늘이 그랬었던, 오늘은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한 거고, 이 행사가 시작하기 전인 어저께는 어땠어요? 어저께까지는 이 반도체의 새로운 상승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저께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양봉으로 끝났죠.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전부 어저께 양봉으로 끝났는데, 참 얄궂게도 오늘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 출발로 내려앉았어요. 참 웃기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방향으로는 주가가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반도체 엔비디아 행사 때문에라도 좀 임팩트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긍정적인 이슈에 기댈 게 아니고 오늘 내리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내리는 종목들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내리는 종목을 사면 당연히 더 내립니다. 내리는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올랐다가 내리는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는 종목들의 내리는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항상 이 구간에서 사요. 이런 구간에서 사는데 문제는 이게 올랐다가 내리기 때문에 얘가 매수가 된 이후에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으로 가져가고, 다시 얘가 주목을 받고 상승할 때 그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GST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진혜택도 마찬가지죠. 우진혜택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갔잖아요. 상승 쭉 나왔었어요. 상승이 쭉 나오다가 조정 나오고, 그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오늘 재차 반등 때 수익 실현 나간 거예요. 눌림을 잡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반도체주가 그래서 내려요. 모두가 오를 줄 알았지만 내리죠.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생각보다 임팩트가 별로 없어. 내리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가 여기서 끝일까?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여기서 끝나나? 여러분, 지금 바이오주들이 오르는 건 역시 이것도 학회라든지 뭐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겠지만, HLB가 5월 16일 날 FDA 승인이 예정이 돼 있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감정 싸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바이오 패권을 놓고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미국과 중국이 감정 싸움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바이오 시장 물건들을 안 사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사이익은 우리 시장이 받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시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바로 전력 시장입니다. 재룡전기가 이제 흐름이 상승 흐름이 조금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구간 나오고 있죠. HD 현대 일렉트로 보면은 오늘 한 2% 정도 조정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왜 올랐을까? 얘네들 미국이랑 중국이랑 바이오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전력 시장에서 싸우는 게 중국산 변압기에 대한 수입을 미국에서 막아버렸어요. 중국산 변압기를 막아버리면 그럼 어디 거 쓸까요? 우리나라 거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 물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거는 이제 좀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대신 품질이 좋아. 그래서 대체재로 쓰기에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거란 말이야. 재룡전기가 올해 수주한 변압기 수주량 23개 수주 중에 21개가 북미 쪽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올까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그럼 변압기를 해야 되나? 모두가 생각하는 쪽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변압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변압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원래 5년에서 10년 주기로 이 칩을 바꿔주는데, 지금은 이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AI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기 위한 그 서버 데이터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버 데이터량이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서버를 늘려야 되죠. 서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 이 클라우드 상의 서버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물리야. 물리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늘어날 수 없어. 어디 상상의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를 늘리지 않으면 이 AI 진 기술을 따라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드웨어를 갖춰놓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하드웨어가 발전할 때 이때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미 갖춰진 하드웨어 상에서 기술 개발해봐야 그냥 그 하드웨어 상의 한계점을 못 넘으니까 소프트웨어도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기능을 월등히 넘어서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그걸 쫓아가려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고 상황이에요. 반도체는 지금 쉽게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얘기 드렸었죠. 기존에는 CPU 하나 꽂을 때 GPU를 하나 꼽았어요. GPU는 부스터 역할이고 CPU는 모터, 엔진입니다.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금 CPU 하나를 꽂아 넣으면 이 기본 엔진은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GPU의 숫자를 늘려요. 부스터의 숫자를 늘립니다. 왜냐면 그래픽 처리 속도가 AI 처리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큰 거고, 이 얘기는요, 지금 북미 지역 전 세계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예언이 아닌 예상을 했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압기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확장하는 데이터 센터에 채울 만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구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텐데,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자, 1분기 때 작년부터 이어져온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인 삼성향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 쪽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삼성이 실적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삼성도 자신들이 부족한 AI 반도체 분야를 키우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은 한 번 더 폭풍이 불어올 겁니다.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단발성인 테마면 한 번 나오고 나서 끝날 텐데, 지금 이 테마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는 테마들이에요. 테마에서 섹터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가 섹터로 발전될 때까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건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업종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 실적들이 뒷받침이 될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한미반도체처럼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올라가는 거고, 제2의 한미반도체를 꿈꾸는 종목들이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 그러니까 가온칩스나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냐 안 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이런 실적들이 기존의 실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당연히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측면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밀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하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상승을 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이미 우리는 많이 수익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NC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지만, 얘네들을 매수할 때, 얘네들을 가지고 있을 때 동기라고 합시다. 동기. 얘네들과 동기였던 종목들은 이미 졸업했죠. 수익 나서 다 우리 계좌를 떠났어요. 근데 단지 지금 NCN 이런 종목들은 내가 요구하는 성적표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얘네들은 아직 졸업장을 못 딴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그냥 보유만 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관리를 이제 해줄 때가 됐는데, 추가 매수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NCN 차트 보면은 얘를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얘 새로 사고 싶나요? 저는 새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애초에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얘를 추가 매수를 노리는 거지, 얘를 이미 팔고 나서 없는 종목이라면 얘 지금 저는 새로 안 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지금 팔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추가 매수할 만한 단계, 그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동안은 얘는 얘 혼자 반성을 하든 얘 혼자 학습을 하든 얘는 옆으로 이제 둬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 NCN을 기다려주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종목들에서 올린 수익금으로 NCN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여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 오르지는 않아요. 그 중에 분명히 손실 나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물리는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나올 때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 평소에 나처럼,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하나 물리면 그냥 걔만 주구장창 추가 매수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전문가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모두 항상 오르지 않으니까 내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골라서 단 하나를 매수하지 말고, 아무리 자금이 적더라도 소액식 쪽에서 여러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당연히 적죠. 당연히 수익이 적지. 하지만 반대로 손실도 적어요. 그거는 내가 애초에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잖아. 그럼 그 입장을 인정한 다음에 내 자금을 여기서 조금씩 굴리면서 점점 더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방에 들어오는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돈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제 방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실 때 뭐 그렇게 큰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어떤 매매를 이 사람이 하는지를 보고 배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에 걸맞는 정말 결과물들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 어제도 굉장히 조용했지만 우리는 수익이 났죠. 어저께 그렇게 조용한 장이었는데, 상승이었지만 조용한 장에서 수익이 났고, 오늘도 지금 하락장이지만 오전장에 우리는 어제 준비된 종목으로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매수하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그날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방 매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방에 그렇게 장기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좌까지 커지면 더더욱 베스트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 계좌를 계속 저랑 함께 하는 한 계속 키워드리고자 애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키울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 계좌가 커져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커지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뭐 한순간에 수익 낸 거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가지고 절대 모험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뭐 상따를 한다거나 하루에 종목을 수십 개씩 남발한다거나 이것도 사봐요,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좋아요 얘기한 종목이 올라가면 더 봐요 짝짝짝 이러거나 이런 모험을 하거나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순수하게 팩트로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야 나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야 내 방에 오래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서로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수익을 잘 보시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한 걸 정리하기도 하고, 또 추가 매수했는데 그게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회원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경험이 될 거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 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뭐 시장이 부정적이죠. 어제와 같은 장이면, 어제는 지루했지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냅두면 알아서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선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장은 지루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막 뭔가 움직이고 싶잖아요. 뭐 물을 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더 뭘 하면 안 됩니다. 종가쯤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데 쫓아다니지 말고, 쫓아다닐 거면은 오전에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매수 사인 드린 것처럼 아예 낮은 가격에 깔아놓고 체결이 되면 그 체결된 걸로만 가져가는 그런 매매 방법을 취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기본적으로 우지렌텍 수익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저께 강제로 매수가 다 됐을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오늘 같은 코스피 지수 1% 빠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아까 거의 한 1%대 가까이 빠지고 있었는데, 그런 날에도 난 오늘 수익을 봤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의미를 좀 두신 다음에, 오늘 시장을 이렇게 잘 바라보다가, 종가쯤이나 이제 장중 또는 제가 사인 드릴 때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얘기는,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얘기 주제는 반도체는 아직 끝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주 나는 많이 갖고 있는데 조정이 나왔다. 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지만, 그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들은 가져가면서 하반기 정도까지도 노려보죠. 하반기까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하반기까지 우리는 반도체를 계속 매매를 할 거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하반 경직이 나올지 아니면은 밑꼬리 만들면서 반등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 보면 갑자기 뭐 초전도 올라가고 이제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종목들이 날뛰기 시작했는데, 이런 시장에서 섣불리 막 올라가는 거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잘 관망하면서 오후장 기다리고 대응을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심시간 맛있게 점심들 드시고, 저는 이 점심시간에 녹화를 빨리 마치고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할게요. 뭐 장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어쨌든 도착해서 방송국 갔다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녹화 올라오면은 참여 못하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봐주시고,
저는 그럼 방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녹화 얼른 갔다 올게요. 방송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 좀들 하시고 오후 저녁에 뵐게요.